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. 큰아이도 알고 보면요 20 몇 개월, 3살, 4살 이 정도입니다. 엄마가 날 이해 못하고 왜 이러나 하겠죠. 네, 사연 듣고 보니까요 아이가 분리불안 증상을 겪을 만한 요인이 많았네요. 동생이 태어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.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혼내지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날 이해 못하고 왜 이러나 하겠죠. 먼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큰아이, 엄마가 계속 큰아이 그랬거든요.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바로 큰아이로 승격이 됩니다. 물론 용어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요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큰아이보다 첫째 아이가 낫겠습니다. 왜냐하면 큰 아이라는 용어를 쓰면은요 아이가 실수하면 다 큰 게 이런 말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가 쓰게 되거든요. 큰 아이도 알고 보면요 20 몇 개월, 3살, 4살 이 정도입니다. 크다라는 용어에 의젓해야 한다, 잘해야 한다, 말도 잘 들어야지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. 근데 그런 엄마의 예상과 의도대로 아이가 하지 않으면 자꾸 혼내게 되죠. 100일 된 아이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는 엄마의 모습도요 아이의 불안을 막 가중시킵니다. 첫째 아이는 큰아이가 아니라 동생만큼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예요. 이 점 기억해 주세요. 두 번째는요 동생하고 이렇게 교감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막 오기만 하면 저리 가 하면서 막 위험 요소를 없애듯이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첫째 아이에게 쏟던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게 된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. 좀 조심스럽지만요 엄마하고 함께 이렇게 동생 안아볼 수 있게 해주고요 틈나는 대로 첫째 아이와 감정적인 교감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시간을 내야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우리 작은 아이보다요 첫째 아이를 더 많이 돌봐주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. 세 번째는요 아이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.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. 동생이 생기지 않았어도요 30개월 이렇게 이전 정도라면은 엄마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엄마와 떨어질 때마다 떼쓰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.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라졌다, 무섭다 이런 공포 경험이거든요. 아이와 떨어지는 연습 단계적으로 많이 하시고요.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잠깐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마트에 다녀오는 거죠. 아이와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면 좋습니다.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. 아이 혼자 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. 아이와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. 바로 금방 이런 추상적인 단어 대신에 이게 시계의 분침을 가리키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다녀올 거야.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아이가 신뢰감을 갖습니다.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? 엄마 왔네. 이렇게 아이에게 환하게 엄마가 돌아오니까 참 좋다. 다시 만나는 게 참 좋다. 이런 느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. 부모님의 양육 태도입니다.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 집이 제일 좋잖아요. 웬만한 낯선 환경은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 적응하려는 노력보다 부모님께 더 이게 매달리게 되고요. 불안을 의존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. 엄마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할 때 아이가 혹시 기관 자체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요. 아이가 잘 지내다가 엄마와 떨어지는 걸 싫어할 경우에는 혹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잘 지내던 아이도요. 엄마의 관심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떼쓸 수도 있습니다. 엄마의 불안을 먼저 떨치는 것도요 참 중요합니다. 불안은 바로 전이 되거든요. 임영주였습니다.